재작년에 연인 사이였던 남친과 헤어졌어요. 3년을 사귀었고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나를 놔두고 한눈을 팔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었죠. 마냥 착하기만 하진 않았고 사회 이슈는 물론 정치에도 관심이 많았고 특히 약대 대패를 위해 고군분투한 자칭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스스로 개념 있는 변호사로 지칭했었죠. 그때 남친은 참 그럴싸해 보여서 저는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술도 잘 못 마셔서 친구들 사이에선 제일 먼저 취해서 퍼져자곤 했지만 그것마저도 싫지는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술을 엄청 좋아하는 애주가여서 엄마가 마음고생 많이 한 걸 봐왔기 때문에 평소에도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남자들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허우대만 멀쩡하고 속은 빈 강정 같은 남자들 많은데 남친은 발랑 까지지도 않고 맑고 순수한 영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멍청했었네요. 제가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거였어요. 어느 날 남친이 자기가 무슨 정의의 사도나 되는 것처럼 가엾은 술집에서 일하는 도우미 아가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전혀 관심도 없는데 불쌍하다고 그 구렁 속에서 구해주고 싶다나?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또 시작이네 싶었어요. 남친은 동창 친구들 모임에 나갔다가 뜻이 맞는 애들끼리 2차를 가자고 하는 걸 늘 마다했어요. 뻔히 도우미와 놀려는 걸 알기 때문에 빠지려고 했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친구들에게 반강제로 끌려가다시피 했다고 하더군요. 친구 중에 돈 펑펑 쓰는 물주가 있어서 그들과 도우미와 함께 술 한 잔씩 했다네요. 남친은 늦게 야근하고 간 거라서 술은 별로 먹지 않고 있었고 친구들은 이미 한 잔씩 걸친 상태로 자기네들끼리 떠들며 얘기하느라 바빴다네요. 그런데 도우미 중 한 여자가 남친 옆에 다가와 앉더랍니다. 순진해 보이는 생김새가 이런 일을 할 사람 같진 않아 보였다네요. 처음엔 별로 대화를 나누고 싶진 않았는데 묘하게 그 여자가 하는 말에 빠져들더랍니다. 처량하게 슬픈 눈을 반쯤 내리깔면서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강제로 끌려오다시피 한 거라면서 한숨을 쉬더래요. 원래 집안이 부자였는데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사채빚을 졌다면서 사채업자들에게 빚 독촉에 시달리니까 마지못해 오다시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하면서 버는 돈 몽땅 빚 갚았는 데 들어가고 있다고 했답니다. 아버지 빚 다 갚기 전에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했다면서 세상에 그렇게 불쌍한 여자도 다 있더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 모르게 술집일을 하는데 어디다 도움 요청할 곳도 없어서 갚을 빚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갈 데도 없다고 했다네요. 남친은 왜 진작 빚이 그 지경으로 감당이 안 될 정도이면 파산 신청이나 개인 회생 절차를 밟지 않았냐고 반문하면서 물었는데 아버지 사업 얘기라서 잘 모른다고 얼버무리더랍니다. 그래서 남친은 아마도 연대보증을 썼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없었나 싶어서 갸우뚱했다며 그러면서 변호사이니까 혹시 나도 법률적인 일로 상담 문의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명함을 달라고 해서 두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남친은 그 여자와 연락해서 몇 번 만나면서 급속도로 친해졌다고 했어요. 순진하고 착한 아가씨인데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채업자가 포주처럼 감시를 하고 술집으로 이리저리 돌리고 도와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 여자는 비가 억수같이 떨어진 날 이런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도망쳐 나왔다고 했대요. 갈 곳이 없어서 왔다고 도와달라고 어떻게 알았는지 남친 오피스텔을 찾아왔답니다. 이 멍청이 남친은 그 말에 깜빡 속아서 혼자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들어오게 했고 그때부터 저 몰래 동거 아닌 동거가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동거 아닌 동거가 리얼 동거로 변하게 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대요. 그때부터 바보 남친은 그 여자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남친 놈을 쏙 빼놓았는지 남친은 그 여자한테 푹 빠져 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멍청하고 부족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남친 오피스텔로 찾아가 보지 않았더라면 남친이 정말로 바빠서 만나주지 않는 걸로 생각했을 겁니다. 남친이 바쁠 것 같아서 저녁거리를 간단히 장봐와서 반찬이나 해놓고 잠깐 기다려볼 생각으로
남친 오피스텔에 갔어요. 정말로 뜻밖의 웬 여자가 자기 집인 양 있어서 잘못 들어와 있는 줄 알았네요. 그런데 남친 오피스텔이 맞더라고요. 제가 누구세요? 하니까 당신이야말로 누군데 함부로 들어와요? 하더군요. 그리고 우린 서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임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야, 너 영민이? 그래, 수키. 그랬습니다. 세상에,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그런데 수키, 여기서 뭐하니? 여기 내 남친 집인데? 했더니 뭐? 네 남친이라고? 어머, 어떡하니. 내 남친 집인데 나 여기서 살고 있는데 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남친 집에 다른 여자가 자기 집인 것처럼 있는 것도 뒤로 나자빠질 사건인데 바로 그 여자가 하필 일진 중 일진으로 악명 높았던 이수키라뇨. 세상에 이런 일이. 네 남친이었어? 아, 정말 남자가 왜 그렇게 째째하니? 쫌팽이처럼 돈 아까워서 쩔쩔매고. 수키가 내 남친 욕을 하니 정말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화가 나서 열말 필요 없이 바로 남친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남친에게도 매우 실망이었고 사무실 찾아가서 시원하게 남친한테 핵주먹을 한 방 날리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수준 낮은 수키를 만난 탓에 남친의 민낯을 바로 알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수키는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남친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주면서 잘 갖고 놀다가 버려줄게. 기다려 영미야. 하고 톡을 보냈어요. 내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아주 재미가 났는지 아주 둘은 이상하게 있는 장면을 일부러 연출해서 찍은 사진을 마구마구 보내더군요. 수키는 그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나서 부모 사랑도 못 받아보고 엄마한테도 버림받아 보호시설에 돌아가며 맡겨져 자랐기 때문에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애들을 괴롭혔어요. 수키가 보낸 사진들을 삭제하려다 말고 혹시 몰라서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가 오피스텔에 다녀와서 둘의 동거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수키가 남친에게 말해준 모양이에요. 만나자고 톡이 왔는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수키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나 뭐라나. 그러거나 말거나 뭐든 네 책임이니 어디 한번 당해봐 라고 톡만 보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달도 채 안 돼서 영미야, 네 남친 돌려줄게. 잘 갖고 놀았다 라는 톡이 왔더군요. 이왕이면 남친이 수키한테 되도록이면 된통으로 당해야 고소할 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남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키가 어디 있는지 짐작 가는 데가 있는가 물어보더라고요. 역시나 수키는 제대로 한탕하고 사라졌더라고요. 주말에 수면제 주고 전남친이 잠자는 동안 전남친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로 백화점 귀금속 코너에서 할부로 죄다 긁어놓고 오피스텔 보증금이랑 어떻게든 버티려고 찾아놓은 적금 모아놓은 돈도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아내는지 빼서 몽땅 가져갔다네요. 그래서 제가 어머, 수키가 정말 좋아했나 보네. 그 정도로 돈을 헤쳐먹는 거 보니 하고 말해주었습니다. 전남친은 혹시라도 연락이 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속으로 쌤통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 외사촌 오빠 결혼식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엄마가 자기 자식 결혼식 마냥 들떠서 일찌감치 서두르셔서 이른 시각에 예식장에 도착했어요. 신랑 신부도 이제 막 도착해서 신부 대기실에 있었어요. 우리 식구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아름다운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저는 신부보다 먼저 사촌오빠한테 달려가서 축하한다고 전해주고 신부를 찾아갔어요.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저는 입을 딱 벌리고 말았네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이게 누구야? 너 수키 맞지? 저는 그 순간 바로 외사촌 오빠를 찾아갔어요. 이 여자랑 결혼한다고? 미쳤어 오빠? 나도 모르게 나와버린 소리에 저희 식구들이 왜 그러냐며 아는 사람이냐며 놀랐습니다. 수키는 저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져서 쳐다보고 저는 남동생한테 신부 대기실 문을 잠그고 못 나가게 지키라고 했어요. 설마 이젠 우리 사촌오빠 사기쳐서 결혼하려고 했니? 사촌오빠가 새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냐고 하길래
언니는 무슨 언니야. 이 여자 혼인 빙자 전문 사기꾼에다 절도범이야. 지금 이 여자한테 당한 남자가 아주 애타게 찾고 있지. 오빠, 이 결혼 무효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오빠 돈 갖고 또 내뺐겠네. 수키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안절부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친에게 전화해서 예식장으로 오라고 했고 오기 전에 신고했던 경찰서에 연락해서 경찰 출동시켜서 잡아가라고 떠나갈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망치려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나가려고 하길래 저는 태연하게 수키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었더니 보기 좋게 발라당 넘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위에 올라타서 도망가지 못하게 누르고 있었는데 계속 발을 동동 차서 남동생에게 잘 붙잡고 있으라고 했어요. 이 기가 막힌 광경에 사촌오빠는 어안이 벙벙이 하길래 전에 사기 쳐먹던 남자랑 찍은 사진이라며 다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같이 따라온 신부 친구들도 공범일지 모르니 붙잡아 두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일당 받고 온 대행 서비스 사람들이었어요. 이제서야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이자 나한테 그냥 보내달라고 사정하길래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난리쳤습니다. 상견례에서 보았던 사람들이나 예식장의 신부 측 사람들 모두가 대행이었던 걸로 확인되었어요. 다행히 하객들이 바로 알려주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수키는 혼인 빙자 사기죄로 구속되었어요. 그동안 결혼 예물이라며 오빠에게 다이아 반지를 받아내려고 용을 썼더라고요. 사촌 오빠는 좀 충격받았는지 정신이 없었지만 모든 것이 사기였다는 것을 알고는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저렇게 착해 보이는 얼굴의 이면에 저런 모습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모도 저 아니었음 큰일 날 뻔했다고 천만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촌 오빠에게 여자 외모에만 빠지지 말고 두루두루 잘 살펴가며 만나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착하고 잘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좋아했었는데 멍청하고 형편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람 만나는 것도 돌다리로 두드려가며 가듯이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남편이 바람나서 홀로 아기를 키우며 외벌이를 하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유책이 저한테 있어서 헤어진 게 아닌데 자꾸 동창과 제 친구들에게 제 탓을 하며 불쌍한 척을 하는 전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얻고자 너무 답답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과 동갑의 같은 동네 친구였어요. 전 남편이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유명한 운동선수여서 알만한 친구들은 다 알고 있고요. 건너 친구들도 서로 다 아는 사이인데 결혼할 때도 다 친구들이 서로 알아서 편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되고 나니까 마냥 편하지는 않네요. 아니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자기를 잡아먹는다고 집착에 쩌는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친구도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닌 거 아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제 이야기를 다시 듣고 하는 말이 이래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론이 길었고요. 우선 제가 이혼한 과정을 얘기하자면 전 남편과 어리지만 결혼하게 되었고요. 결혼할 당시 전 남편 집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전 남편이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편 쪽 집안이 안 좋아졌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집이든 차든 결혼에 관한 건 저희 집에서 다 했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이 더 잘하려고 노력을 했죠. 저도 결혼할 때 누가 뭘 가져가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고요. 재밌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나중에 가정 잘 꾸려서 조금씩이라도 갚아드리자고 했었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결혼을 허락했거든요. 시댁은 시아버지는 돌아가셔서 홀어머니만 계셨는데 결혼 반대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잘 설득해서 결혼했고 한동안은 잘 살았는데요. 결혼 준비 시기에 아이가 생겼지만 그때까지도 저에게도 친정집에도 잘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기 낳고 아기 키우며 지내면서 너무 힘들어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그래도 갑자기 가장이 되었고 아기 봐주는 게 고마워서 용돈 채워주며 밖에서 놀고 오라며 자유시간 몇 번 줬는데 그게 이렇게 될지는 몰랐네요. 제가 멍청하게 너무 믿었던 거죠. 자유시간 주고 몇 달 안 돼서 결혼했을 때도 없었던 회사 격리가 자꾸 밤마다 전화를 해왔어요. 낮에도 가끔 전화를 했는데 전 남편이 나가서 전화를 받길래 일 전화를 밖에서 받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아기랑 자고 있는데 그날따라 제 기분이 엄청 똥 밟은 기분이랄까? 쎄한 그 나쁜 기운이 들고 이상해서 차에 가서 블랙박스를 가봤는데 펜션이며 모텔이며 바다까지 갔다 왔네요. 제가 바람을 엄청 증오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드라마를 같이 보면서 같이 욕도 하고 했었는데 믿으니까 남편을 믿어서 자유시간까지 주면서 배려해 준 게 이렇게 뒤통수 치일 줄은 몰랐어요. 혼자서 욕을 미친 듯이 한 것 같아요. 집에서 아기 잘 때 SNS를 많이 봤는데 증거 없이 바람 피우는 남편 잡으면 꼭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놈들을 많이 봤기에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다 찍고 들어와서 핸드폰을 봤더니 사진에 동영상의 녹음까지. 핸드폰은 개인적인 거라서 잘 보지 않기로 해서 한동안 안 봤었는데요. 카톡 사진, 동영상 이런 거 보니까 제 손이 떨리고 옆에서 뒤척이는 소리에 놀라서 핸드폰 내려놨다가 들었다가 혼자 쇼하면서 증거 수집은 다 했네요. 카톡 대화방을 보니 그녀는 남편이 와이프와 아이가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아이랑 집을 나오면 지극히 모시겠다고 어이없는 말을 했고요. 내 차에서 그것도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는데 그냥 저를 개무시하고 가지고 놀았어요. 그래서 이참에 차 키도 없애고 새벽에 차도 친정에 갖다 놓고 왔는데 아침에 차를 찾네요. 아빠가 급하게 차 써야 해서 빌려줬다고 말했더니 아주 본인 차인 듯 짜증을 엄청 내고 나갔어요. 이때부터 저는 변호사를 만나러 다녔습니다. 소송 준비했고요. 아기가 어려서 어린이집도 안 다닐 때인데 친정엄마 찬스 쓰면서 변호사를 찾아갔었어요. 근데 세상이 좁다고 느낀 게 아는 언니가 먹자골목에서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밥을 먹고 있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고 남편 집에 있냐고 밥 먹자고 확인차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러다 꼬치꼬치 캐물어서 장소를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친정에 아이 맡기고 그 동네로 갔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카톡해서 단골로 칭하던 모텔 옆 건물에서 죽치고 기다렸어요. 그 인간들 다 처먹을 때까지요. 겨울이어서 정말 추웠는데요. 더 웃긴 건 유부남이라는 게 모텔이 단골이라니. 기다리고 있는데 낯익은 내가 염색해준 머리통이 오길래 들어가서 사진 찍었어요. 들어가는 현장 사진을 찍은 거죠. 진짜 심장이 엄청 뛰었었는데 그때 남편을 못 때린 게 지금도 한맺혀요. 염색해준 머리통을 낚아챘걸. 아주 개패듯이 팩이라도 했으면 속이라도 조금 시원했을 텐데 엄청 후회되네요. 그리고 증거는 이제 다 잡았으니까 집에서의 일만 남았었는데 그래도 아기가 있으니까 알아서 눈치껏 잘못한 거 알고 빌면 한번 봐줄까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할 말 없냐고 물었더니 무슨 일이냐고부터 해서 의심을 한다느니 미쳤다느니 내가 할 말 없냐고 물어보는데 왜 이렇게 예민해가지고 의심을 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제발 저린 거죠. 그때부터 전 남편은 집안에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 딴에는 한번 봐주려고 물어봤던 건데 이거는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후로 바로 집 비밀번호 바꾸고 친정에 들어갔어요. 집에 왔는지 전화 카톡에 문 열어라 난리인데 잘못했다는 걸 눈치챈 건지 친정이나 친구들한테는 연락을 안 했더라고요. 그년한테 갔을지도 모르죠. 아니 갔겠죠 뭐. 한동안 그렇게 친정에서 지내며 있다가 상간녀 집 주소 알아내서 집으로 찾아갔어요. 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연락은 계속 안 했고 고민하다 찾아가서 귀싸대기라도 때리자는 심정으로 찾아갔죠. 대형 커피 체인점 바로 옆에 있는 빌라에 살더라고요. 커피점 앞에 주차하고 그년 집으로 갔어요. 엄마도 만날 겸 갔는데 엄마가 안 계셨고 할머니가 계셨는데 차마 할머니에게까지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했는데 엄마가 모를 줄 알고 있었는데 저를 알고 있더라고요. 얘기해봐요. 당신 딸년이 와이프 있는 남자를 만나는데 왜 태연하게 있으신 거죠? 근데 대답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엄마 늦어. 기다리든지 다음에 다시 오라 그래.
라고 하더라고요. 그 엄마의 그 딸이죠. 이게 말이야 방귀야. 왜 내가 다시 와야 하는지. 그래서 그냥 옆에서 상황 파악 안 되시나 보네요. 왜 제가 기다려야 하나요? 집안이 대책이 없네. 나중에라도 그런 말 할 수 있나 두고 볼게요.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다행히 할머니는 귀가 어두우신지 못 들으셨죠. 그년을 데리고 나왔는데요. 옷 갈아입고 나온다길래 기다렸는데 그놈한테 전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핸드폰 바로 부셔버리기 전에 끊고 나오라고 말하니 잽싸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오는데 커피숍 앞에 세워진 제 차를 가리키면서 알지? 네가 그 새끼랑 타고 다녔던 차 라고 했더니 아무 말 못하네요. 커피숍에 들어가서 앉아서 할 말 없냐고 했더니 죄송해요. 근데 오빠가 너무 좋아요. 못 헤어질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어이없어서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21살이래요. 아니 간땡이가 부어도 그렇지. 유부남 만났으면 찾아와서 좋게 말할 때 죄송합니다. 헤어질게요. 잘못했습니다. 이거 아니냐고. 어디서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딴 식으로 말하냐고 했더니 그제야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걔가 태워준 차 내 거고 걔가 선물해준 것들 내 돈으로 산 거야. 돈 있는 척 착한 척하고 다녔네. 너네 상황 이미 다 알고 왔으니까 네 입으로 불어. 어디서 만났는지 얼마나 만났는지 토시 하나 안 빼고 육하 원칙 맞춰서 똑바로 얘기해. 인연도 내가 찾아와서 놀랬는지 순순히 말했어요. 게임에서 만났고 몇 달 되었는데 처음에는 총각이라고 했대요. 제 남편 놈이 죽일 놈인 거죠. 근데 나중에 유부남이라고 했는데 만나면 안 되는데 너무 좋아서 다시 만났어요. 죄송해요. 이러길래 죄송한 줄은 아냐고. 더럽게 니깎게 왜 내 아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다니냐고. 철이 없어도 그렇지 네가 아빠가 안 계셔서 힘들었다고 내 남편 새끼한테 그러지 않았냐. 내 아기랑 너랑 같은 꼴 났다며 온갖 욕을 했는데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슬금슬금 옆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이때 진짜 뭐라도 던질까 했는데 변호사 말이 정말 때리고 싶은 심정 알지만 아이 엄마가 폭력으로 전과 생기면 아이는 어떡하냐고 참으시라고. 그래서 만나는 거 비추천하는데 그래도 만나실 거면 물도 뿌리지 마시라고 법정에서 빌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 가져. 그놈이 내 아이 아빠랍시고 봐줄 줄 알고 있나 본데 쓰레기집에 다시 안 가져가. 허세만 가득 찬 놈 네가 먹여 살리면 되겠네. 한 번 바람난 놈 2번 못하겠니? 뻔하다. 아우 불쌍한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나왔네요. 고소장이 날아갔죠. 시댁이랑 그년 집에요. 근데 연락 없이 잠잠하더라고요. 변호사 선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당연히 못하겠죠. 돈도 없는데. 이혼을 했고 양육비 문제가 남았는데 이 인간들이 잠수를 탔어요. 잠적해 봤자지 생각으로 다시 소송 시작했어요. 변호사님한테 빨리 좀 진행해달라고 졸라서 그년 집에 먼저 회사 급여 압류 등기 보내주고 그놈은 이미 직장을 때려치워서 우선 대기하고 기다려봤는데 그년에게 보낸 등기가 갔나 봐요. 작정했는지 돈 구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닥치고 내일까지 돈 보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법원에 출두하라고 안 오면 벌금에다가 징역 산다는 등기 하나 또 간다고 하니까 돈을 보내더라고요. 위자료며 뭐며 다 보내고 여태까지 안 보낸 거 이자까지 싹 다 보내야지 출두 취소될 거라고 했더니 다이렉트로 이자까지 보냈어요. 그리고 한 마디 날려줬네요.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엄마가 피땀 흘려서 번 돈 다 날리니 무슨 기분 드냐고. 똑바로 살라고 하고 눈에 띄지 말라고. 우리 동네에 왔었다는데 왔다가 쳐맞지 말고 나 봐도 숨으라고. 한 번 참았는데 2번까지는 못 참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전 남편 놈은 잠수를 타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3주 정도 지났나? 아기랑 잘 살고 있는데 그놈 지인들이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을 해서 저한테 돈을 달래요. 물어보니 여기저기 빌려간 돈 참 많았네요. 그러고 보니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까지 연락이 왔어요. 사기를 쳤대요. 참 가지가지 하네요. 자기 복을 자기가 차고 평생 후회하며 폐인 생활 하겠죠. 서울 이쪽에 살던 놈이고요. 키는 187cm에 반반하게 생겨서 허세 쩔고 작년에 이혼한 놈입니다. 얼굴 반반하고 말 잘한다고 아가씨들 사기꾼한테 바로 걸려들지 마세요. 저는 아직 젊고 일찍 쓰레기 버린 거 다행으로 생각하고 꿋꿋하게 잘 살겠습니다.